자, 시작합시다. 백운고등학교 거 작년 기출문제 1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당연히 답은 4번이겠죠. 이제 x 앞으로 묶어갖고 x-2 약분되는 거니까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2번, 3번, 5번 같은 경우에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차수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그래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예 그냥 커지던 작아지던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최소값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만 까먹지 않았다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x 1이라고 하는 걸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고 y는 0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3이랑 0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3이랑 0 사이에서는 이제 감소하고 있는 형태니까 -3을 넣었을 때 최대값 가지고 있게 되겠고요. 3을 넣었을 때 최소값이 미안해요. 0을 넣었을 때 최소값이 -2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3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10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 a에서의 미분계수가 똑같다. 그러면 우선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10-1분의 f10-f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가 미분계수인 f'a랑 똑같다. 10에서부터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 구해주시면 31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미분계수가 31이 될 수 있는 a 값은 2분의 11,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요거랑 계산해 주세요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함수의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어떤 것들은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곱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분모가 0이 안 된다면. 따라서 얘네 두 개를 당연히 더해 주시는 게 첫 번째로 할 일이고요. 더해 주시면은 gx는 사라지고 2 곱하기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러니까 x가 2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은 fx의 극한값은 1이 될 거고요. 두 개를 만약에 빼 주시게 된다고 하면 2 곱하기 x가 2로 가까이 갈 때 gx 이렇게 나올 건데 얘가 -4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약분하시면 이제 2에 대한 gx의 극한값은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1제곱과 -2제곱을 해서 더해주시면 5가 답이 되겠다. 5번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5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성립하도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함수의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기 때문에 분모에다 1 넣었을 때 0이 되고요. 분자에다 1 넣었을 때도 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a 루트 2 마이너스 b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a 루트 2가 그러니까 b가 되는 거겠죠. 근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미지수가 두 개 있을 때 식이 두 개여야 되는 거니까 그거 통해서 계산하면 되지만 여기선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가 된다?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한 문자를 바꿔주시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b를 갖다가 a 루트 2 이렇게 빼주시게 된다고 하면 a를 앞으로 묶어내고 이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앞으로 묶어내고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이래도 이제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분자에다가 1 넣었을 때도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유리화 통해서 계산을 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유리화된 값은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분모 x-1 그리고 루트 2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2 그리고 분자에는 x-1 그러니까 x-1이 약분이 될 거고요. 넣어주시게 되면 a가 얼마라고 나오게 되겠다? a는 루트 2라고 나오게 되겠고요. b도 2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곱해서 더해주시면 2번 6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6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미분 미분 특강 할 때도 한번 얘기하긴 했지만 f3을 더했다 빼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미분법 공식대로는 3f'3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요것도 똑같이 x-3분의 fx-f3 그리고 뒤에 인수분해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x 더하기 3에 이렇게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따라서 요거는 f'3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6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3f'3이 9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f'3은 3이 된다. 그래서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부터 좀 시작했죠. 이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배웠었던 것들의 연장선인데 보시면 C1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중심좌표가 2,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x인 1을 C2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요게 미지수의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a랑 b로 할게요. a-b C1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하나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C1이라고 했으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그냥 미지수를 A랑 B로 쓰겠습니다. 원래는 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데 반지름 길이를 X라고 뒀기 때문에 미지수 겹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2라고 얘기하는 거는 중심 좌표가 2,0인 거니까 A-2의 전체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 X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교점이 있으면은 함수값을 1, 교점이 없으면은 함수값을 0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얘네 두 개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원 두 개가 요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안 만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 주셨을 때 반지름 길이를 각각 더한 것보다 더 어떻게 돼? 더 길죠. 이러면 안 만나는 거겠지. 근데 얘가 만약에 요렇게 원이 두 개가 만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랑 여기를 연결했을 때 딱 어떻게 될 거야?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 두 개를 더한 것과 똑같아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요거보다 반지름 길이보다 더 짧게 된다고 하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고 그때는 교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 이 위에 있는 거는 0,0이고요. 아래에 있는 건 2,0이기 때문에 뭐 점직선 사이거리 점과 사이거리 공식을 쓰지 않아도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건 알 수 있겠다. 두 개의 길이가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2라고 하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반지름의 길이 2랑 요 아래에 있는 반지름의 길이 x.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뺐을 때보다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요거보다 더했을 때보다는 당연히 작거나 같아야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두 가지의 부등식을 풀어주시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원의 교점을 갖게 되는 fx는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0에서부터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교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하나라고 나오게 되겠고요. x가 만약에 4보다 더 커지게 된다고 하면 교점이 더 이상 없으니까 0 이렇게 되겠지. 근데 뭐 다른 거 더 말할 필요 없이 fx는 어디에서 불연속이야 지금 얘들아? 4에서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정말 많이 얘기했었던 그 형태가 나오고 있지 않니? 연속인 거랑 불연속인 걸 곱했을 때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연속인 애가 불연속인 애가 가지고 있는 불연속점에서 0이 돼야 된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4에서 불연속이고 gx는 4에서 뭐가 돼야 돼?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a는 얼마다? -4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뭐 내 해설지 안에다가는 굉장히 정석적으로 좀 많이 적어놨는데 그 보면은 진짜 깝깝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려갑시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fx분의 gx라고 하는 함수가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자, 얘도 뭐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fx분의 gx를 만들어야 되는데 fx가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3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나눠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x가 3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뭐 gx는 그냥 저거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는 건데 fx의 분의 gx는 어떻게 쓰셔야 되는 거겠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는 1인 거니까 1분의 ax-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다음 두 번째 x가 만약에 3보다 더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분모에다가는 얼마를 넣어주셔야 돼?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1 이렇게 놔주셔야 되겠고 분자는 3이 아니죠? ax-a 더하기 1 이렇게 놔주셔야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근데 사실 뭐 위에 붙어 있는 거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3에서의 연속과 불연속을 따져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f의 3분의 g의 3을 하나 구해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3의 우극한일 때의 fx분의 gx도 한번 계산해 주셔야 되겠고 세 번째 리미트 x가 3의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fx분의 gx의 좌극한도 따져주셔야 되는 거겠죠. 뭐 사실 뭐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함수값도 뭐랑 똑같을 거야? 위에 있는 거에다가 넣는 거랑 똑같이 뭐 2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요. 우극한도 똑같이 2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좌극한은 어떻게 나오겠어? 2분의 2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함수값이랑 좌극한이랑 다 똑같기 위해서는 a가 얘네 다 똑같으려면 a 얼마일 수밖에 없겠어? 마이너스 2분의 1밖에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뭐 함수가 쪼개져 있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만약에 그 함수의 범위가 뭐 둘 다 다르게 쪼개져 있다면 범위를 더 세세하게 나눠 써야 되겠죠. 하지만 gx라고 하는 함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0,3에서 곡선의 작은 접선이 곡선과 접하는 점을 A,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할 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뭐 그냥 단순 공식입니다. 접점 좌표를 t, 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 더하기 t-1이라고 두고요. f'(t) 같은 경우에는 3t 제곱 더하기 6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y에서 y 지나는 거 이렇게 빼주시고요. 3t 제곱 더하기 6t 플러스 1 해서 x에서 x 지나는 거 빼는 이런 형태에다가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다. 0,3을 대입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t 값이 얼마인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t가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접점 좌표를 실제로 구해 주시면 a라고 하는 점 좌표는 마이너스 2,1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 다시 뭐 하면 돼? 접선의 방정식을 실제로 다시 한번 작성해 주시면 y는 x 플러스 3인데 b를 어떻게 구하니? 내가 매번 얘기하는 건데 교점이잖아, 맞지? 그 교점,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뭐 직선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여기가 b인 거잖아. 이 b 어떻게 구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연립해갖고 인수분해 하세요. 뭐 교점을 구한다고 하는 게 뭐 고3 되면 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처럼 애들이 많이 좀 생각하고 그러는데 없습니다. 그냥 진짜 연립해갖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b점 좌표는 뭐 1,4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점과 점사역을 공식 써주시면 3루트2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미분가능함수 fx의 도함수의 그림이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원래 fx는 어떻게 되겠어? a라고 하는 것보다는 작을 때는 증가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b를 건너서 0까지는 증가하다가 또다시 c에서부터 d까지도 또다시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생긴 형태야? 대략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a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다가 다시 한번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형태. 그러니까 좀 너무 이상하게 그랬는데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잠깐 멈췄다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고, 여기가 a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d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기억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d가 0 넣었을 때 왜? 0에서는 이제 쉽게 말해서 극소값인 거잖아. 그러니까 작아졌다 다시 증가하는 거니까 d에서 함수값이 더 큰 게 맞겠죠. 니은 보겠습니다. x equal c에서 극대이다. 뭐 아닙니다. f'x는 극대일 수는 있어도 fx는 극대 아니죠.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열린 구간 b에서 c 사이에선 극소값을 갖는다. 맞을까요? 맞겠죠? 왜냐면 뭐 당연히 이제 0에서 이제 극소값 갖는 거. 그래서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프를 좀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좀 클리어할 것 같은 게 뭐냐면 아무튼 도함수는 2번에서 우리 보고 미분을 통해서 활용하는 내용이 뭐였어? 미분을 통해서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하고 음수면 감소한다. 거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극대극소도 배우고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다 필요 없고 뭐 해야 돼?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려놓고 시작하면 좀 더 편한 거니까. 알겠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뭐야? 누가 봐도 쪼임정리 아닌가요? 누가 봐도 그냥 그거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적혀 있기는 한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극한값 다 구해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당연히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극한 계산하면 다 어떻게 된다?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도 뭐가 된다? 0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근데 0으로 넣어서 계산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왜냐면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니까.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원래 있었던 식을 양변을 x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x 마이너스 1 그리고 x분의 fx 그리고 3x 마이너스 1 요거에 대해서 양변에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요 극한을 취해 주시면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수렴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것도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그래서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했었던 그 x를 다 나눠서 계산해 주시면 첫 번째 거 fx, 그 다음은 이 분자에는 4 곱하기 x분의 f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극한 계산해 봤을 때 요거는 0이었고요. 얘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1입니다. 요 숫자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내가 유형 정리에서도 했었고 우리 학원 교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긴 하지만 뭐 그냥 공식으로 외우고 문제를 풀어도 앞으로 볼 일은 딱히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만 계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gx는 그 어디에서도 무언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얘를 우리가 hx로 치환을 하신 다음에 gx는 뭐가 되겠어? 3분의 2fx-h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 마지막에 이제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했었던 저 극한에다가 다 뭘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3분의 2fx-hx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넣어서 계산하면 4fx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9 곱하는 거니까 6fx 마이너스 3hx 이렇게 될 거고 분자에 올라가 있는 식도 마이너스 2fx 마이너스 2fx 플러스 hx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 식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0fx 마이너스 3hx분의 마이너스 4fx 더하기 h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족권에 뭐라고 나왔어?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우리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fx분의 1은 0으로 수렴하게 될 거고요. 요거 약분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요거는 0이고 요것도 이제 0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분의 2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다. 이렇게 답 나오게 되겠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그래프가 애초에 나와 있죠. 정석을 따라가 가지고 설명하시면 계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넣고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0의 좌극하는 fx는 마이너스 2, g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뭐 계산해 주시면 뭐 기억에 맞는 답이 되겠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 1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걸 물어봤네요. 연속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조사해 봐야 되는 건 뭐야? f1 더하기 g의 1과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 1대의 fx 더하기 gx랑 그리고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 1대의 fx랑 gx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요거는 뭐 더하기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랑 2라고 하는 우극한 좌극한 이렇게 다르게 불연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디귿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은 뭐 해야 되겠어? 미분 가능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fx 곱하기 gx에 대한 연속성부터 한번 조사를 해 주셔야 되겠죠. 똑같아요. f1 곱하기 g의 1과 누가 똑같은지를 확인해라.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 gx.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연속이 맞아요. 연속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fx 곱하기 gx가 미분이 가능한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나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fx도 그렇고 gx도 그렇고 그냥 어떤 함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냥 함수, 예를 들어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그려져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뭐야? 그냥 직선이에요. 실제로 fx 두 개의 직선을 구해주시면 뭐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x가 1보다 클 때는 요렇게 이제 되는 거겠지. 그리고 뭐 gx 같은 경우에는 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뭐 어떤 함수가 나오기는 한데 뭐 얘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놔둘게요. 왜냐면 얘는 그냥 해당 사항이 없거든. 디귿을 푸는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1 사이에 있을 때는 뭐야?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그냥 x가 만약에 1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1에서인 거잖아. 그러니까 함수 두 개를 요거랑 요거 곱하고 요거랑 요거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그 미분계수들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그 미분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은 참이다. 따라서 기억 디귿이 참인 3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이값 정리의 활용인데요.
fx-x는 오직 하나의 실근 알파를 갖는다. 그랬을 때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 그냥 다 계산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0 넣어주시면 요거, 1 넣어주시면은 이거, 2 넣어주시면은 이거, 3 넣어주시면 요거, 4 넣어주시면 요거, 5 넣어주시면 요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계산 진짜 뭐 다 해야 돼요. 5랑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양수에서 음수,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지점은 딱 하나밖에 없죠. 몇 번? 2번. 이렇게 그냥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절대값 x-a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그 원래 같으면 a를 기준점으로 해서 나눠서 계산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이게 맨 위에 뭐라고 나왔어? 1이 아닌 자연수 a, b에 대해서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a는 누구밖에 안 돼? 2, 3, 4, 5, 6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튼 얘는 몇보다는 큰 숫자야. 1보다는 더 큰 숫자라는 거거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fx를 어떻게 잘라야 되겠어? 요렇게 자르면 되지 않을까요?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을 때랑 그러면은 a보다 더 작은 숫자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죠?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와야 되겠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냥 x-a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fx랑 gx 곱하면 되는데 실수 전차별 미분이 가능하다. 우선은 뭐여야 된다? 연속이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우선은 연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번 얘기하는 거잖아. gx도 뭐여야 된다? gx 뭐여야 돼? 이차함수잖아, 맞지? 연속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당연히 1에서 0이 돼야 되는데 뭐 1, 0인 거 맞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a에서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근데 딱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다? 아, b가 a랑 똑같은 거 말고는 방법이 없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a랑 b랑 똑같아야 되겠구나. 왜? a에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뭐 하시면 되겠어?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gx를 여기다 곱하면은 그냥 다 곱하시면 돼요. 뭐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그냥 요거 이어서 쓸게. 그냥 얘들아 공간이 좀 좁아서 fx 곱하기 gx 같은 경우엔 여기에 gx 여기에 gx 여기에 gx 이렇게 그냥 곱한 거거든. 왜냐면 gx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뭐 쪼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여기에다가 미분해가지고 어차피 b를 우리가 a로 바꿔놔도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넣어서 a라고 하는 요 지점에서 그리고 1이라고 하는 점에서 미분했을 때 a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똑같이가 나오게 되는 그 미분 계수가 똑같이 나오는 걸 구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뭐 계산해보시면 알겠지만 a가 마이너스 4랑 6 나와요. 근데 a는 1보다 큰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a는 6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a는 6, b는 6이라서 답은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상식적으로 찍을 거면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5번으로 찍어야지 2번, 4번으로 찍으면 진짜 그냥 이 문제 그냥 안 푼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오케이?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왔냐면 뭐 최고차의 계수가 2인 3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나왔습니다. 가에는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가 2라 그랬으니까 fx 우선은 2x 세제곱 더하기 뭐 bx ax 제곱 더하기 bx까지만 쓸 수 있겠죠. c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f0가 제로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에 f 프라임 x는 0에 소로난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1이다. 이렇게 나왔죠. 뭐 사실 이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내 생각에는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 문제가 좀 이상했네요. 그랬구나. 뭐 구하라고 안 나왔네. 미안해요. 극소값 어디서 가지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f 프라임 x 그러니까 두근이라 그랬으니까 f 프라임 x는 6x 제곱에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건데 뭐 6에 뭐 당연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알파일 거고 여기가 베타겠죠. 오케이?
요 간격이 뭐 아무튼 뭐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베타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베타가 뭐 알파 플러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서로 한 두근이 알파랑 알파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뭐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한다든지 뭐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 뭐 그거 이용하면 알파가 0이라고 나오고 베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베타는 플러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 3번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자, 그냥 뭐 계속 똑같은 문제만 냈어. 뭐 선생님이 여기에 꽂히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뭐 갑자기 막 여기다가 막 이것만 그냥 미친 듯이 좀 내셨거든. 자, 뭐 얘도 똑같아요. 세정수 A, B, K에 대해서 GX가 이렇게 생겼네. 그랬을 때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fx 같은 경우에는 fx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뭐 인수분해는 안 되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판별식 D 써가지고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기는 하지만 둘 다 아래로 블록한 형태인 거잖아, 맞지? 근데 내가 조금 있다가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좀 볼 거고 그냥 뭐 할 거냐면 그냥 정석상으로도 한번 그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우선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어? 연속성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좀 해보셔야 되겠죠. 어디? K에서. 그럼 첫 번째 K에서의 연속성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에다가 K를 넣은 게 F의 K-A 더하기 B와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K라고 얘기하는 게 3보다 클지 작을지는 모르는 거잖아.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겠어?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G'X를 구해서 K를 넣었을 때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F'K가 F'의 K-A 플러스 뭐 B는 없어지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fx는 저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만 적고 넘어갈게. f'x를 한번 써볼게. 그러면 4x-4 아니면 2x-6 요렇게 생긴 거 아니야? 요렇게. 그러면 fx에다가 k랑 k-a를 넣었을 때 미분계수가 똑같아져야 되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fx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함수는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는 직선이잖아. 계속 커지지 않아? 그럼 여기에다가 무슨 값을 넣었을 때 똑같아지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없겠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기 위에다가만 무언가 넣었을 때 똑같이 서로 다른 x 값을 넣었을 때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값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왜냐면 얘는 직선이고 그냥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 거니까 x 값을 다르게 넣으면은 당연히 어떤 거 하나보다 어떤 거 하나가 더 크게 나온다는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뭐야? K랑 K-A는 하나는 3보다 큰 쪽, 하나는 3보다 더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K랑 K-3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겠어? 1과 3 사이 아니면 3과 7 사이 둘 중에 하나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K-A보다 더 K가 더 작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A랑 K는 다 뭐라 그랬어 얘들아? 정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요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3보다는 누가 더 커야 되겠구나? 요렇게 K-A가 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왜냐면 이거보다 더 커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 생각해봐. 어떤 정수 두 개를 뺐을 때 3하고 7 사이, 그러니까 정수가 나올 건데 그 될 수 있는 애들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4하고 5하고 6하고 7 요렇게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그럼 그 뺐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뭐 애들의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뭐 K가 될 수 있는 값들은 첫 번째 뭐 2부터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가 2야. 그러면 F'K랑 F'의 K-A가 만약에 똑같을 거야. 그럼 A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죠. 직접 넣어보시면 돼요.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K가 만약에 3이라고 가정하면 이때 F'K랑 똑같을 수 있는 A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K랑 A가 될 수 있는 순서쌍들은 뭐밖에 없다? 2하고 마이너스 3, K하고 A입니다. 그리고 3하고 마이너스 4밖에 없겠구나.
그럼 얘네들을 어디다 넣으면 돼? 이제 어디다 넣으면 된다? 여기다가 넣어주시게 되면 누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때에 해당하는 B값들을 구할 수 있겠죠. 그 B값들을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B가 첫 번째 거 마이너스 10이라서 전체 값은 마이너스 3.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16이라서 전체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최대값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마지막 객관식 문제였기도 하고 뭐 그냥 더러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요거 좀 복잡하게 이제 풀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법 중에 하나를 좀 제시하고 싶은데, 저 fx-a 플러스 b라고 얘기하는 걸 갖다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난 개인적으로 요거를 한 번쯤은 평행이동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조금 복잡해. 왜 복잡할까요? 지금 정의역 자체가 k보다 크다 작다로 나눠져 있잖아.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함수를 그릴 거야. 그럼 쟤네들은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생겼을 수 있겠지. 그럼 어딘가를 잘라갖고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교점 좌표를 잘라서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어딘가로 요렇게 가져가가지고 뭐 이식 수술하듯이 요렇게 했을 때 얘가 요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래프를 혹시나 그릴 수가 있다면 얘는 미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복잡해요. 그래서 혹시나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왠지 모르겠는데 정말 여러 학교들에서 이렇게 평행이동 관련된 내용들 정말 많이 얘기를 좀 했었거든. 근데 이게 사실 좀 복잡하고 이게 뭐 수능에 나올지 안 나올지 내신에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르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 풀 수 있는데 이것만 못 푸는 건 아니잖아 지금. 더 시급하게 빨리 풀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혹시나 궁금하면 얘기해 주세요. 논술형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우리가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래블리와 똑같은 형태인데 f'x를 구해 주시면 6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4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2차 함수가 될 거고 얘가 서로 다른 두 군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뭐 극대극소가 우선 있어야 뭐 어디 있든 말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첫 번째 판별식 d 4분의 d가 0보다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첫 번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디 있어야 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야? 두 번째, f'의 마이너스 1은 0보다 더 커야 되겠고 f'의 2도 뭐보다 더 커야 되겠다? 0보다 더 커야 되겠다.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뭐 대칭축에 관련된 것도 한번 얘기는 하는 게 좋겠죠. 뭐 대칭축 같은 경우에는 6분의 a니까 마지막 보너스로 6분의 a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 뭐 사실 대칭축을 하지 않아도 뭐 답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논술형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거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뭐 보시면 알겠지만 함수의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기 때문에 분모에 대해 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고 뭐 0분의 0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2 대입하면 0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g에다가 2 넣고 3f2도 둘 다 얼마다? 2가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저 뒤에 붙어 있는 애들을 다 뭘로 바꿀 수 있다? 요렇게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3fx 마이너스 3f2 분자에 있는 거는 gx 마이너스 g의 2.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또 쪼갤 수 있겠어? x 마이너스 2분의 gx 마이너스 g2 이렇게 쪼개실 수가 있겠고요. 분모에 있었던 것도 똑같이 3 앞으로 묶어서 낸다면 fx 마이너스 f2니까 여기에 x 마이너스 2. 그럼 원래 있었던 거랑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왼쪽은 G'이고요. 오른쪽은 3F'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결국에는 G'2가 마이너스 9F'2랑 똑같은 거고요. 넣어서 계산, 위에 있는 거 미분해서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G'2가 5라고 하는 답을 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였어요. 자, 여기까지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건데, 왜냐면 17번도 그렇고 그 전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을 따지는 문제도 그렇고. 근데 논술형 3번, 자, 한 번쯤은 봤을 만한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 그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근데 뭐랄까,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백운고가 항상 이게 프린트 주고 하거든. 거기 안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라서 뭐 외웠으면 풀고 몰랐으면 그냥 던져야지. 뭐 어떻게 어줍잖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거든. 오케이? 자, 아무튼 뭐 보겠습니다. 우선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0에서 2 사이에 있는 어떤 값에 대해 k에 대해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x가 2보다 클 때는 x-2분의 1. 근데 요거는 뭐 절대값 나눠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우선은 정리부터 합시다. 뭐 요렇게를 정리할 수 있겠죠. 플러스 2k. 그럼 얘는 x-2분의 2k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겠네요. 요거의 절대값. 그러면 얘는 어떤 그래프냐면 아무튼 k는 우선 0에서 2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어떤 양수란 말이야. 양수.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2보다 더 클 때, x가 2보다 더 클 때, x 이퀄 2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만 그어주시면 x가 2보다 더 클 때는 누구다? x-2분의 1. 그러니까 얘는 점근선이 x는 2고요, y는 0이라고 하는 어떤 직선인데 그래프가 양수 쪽이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긴 형태의 유리함수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fx가 위에 있는 게 절대값 x-2분의 2k 플러스인데 사실 나는 얘를 갖다가 절대값을 나눠서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 했으면 좋겠다? x축 위로 들쳐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x는 2고요. y는 k인데 k라고 하는 점근선은 어디 있을 거야? 당연히 여기 어딘가에 요렇게 파란 색깔로 하겠습니다. 점근선은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y는 k라고 하는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당연히 분자에 올라가 있는 숫자는 양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겠다? 절대값이 어떻게 들어갈 거야? 2보다 작을 때니까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그려진다는 뜻이겠지. 오케이?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교점좌표를 기준점으로 뒀을 때 여기서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야. 오른쪽은 아래로, 왼쪽은 이렇게 꾸부정하게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야. 얘가 뭐야? 얘가 fx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y는 t라고 하는 것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됐죠? 어떻게? 요렇게. 자, y는 t라고 하는 직선이 요렇게 그려졌다고 했을 때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어디가 됐을 때? 0이 됐을 때 1로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k가 되기 직전까지는 몇 개일 거야? 당연히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쭉쭉쭉 올라가다가 얘가 만약에 k가 됐다라고 하면 왼쪽은 점근선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니까 몇 개로 줄어들어? 2개로 줄어들겠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올라간 다음 어떻게 돼? 계속 2개이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gt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작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t가 0보다 작을 때는 안 만날 거니까 빵개. t가 0일 때는 딱 하나가 될 거고 0보다 커지고 t가 k보다 작아질 때는 3개로 늘어났다가 t가 k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상황이 딱 됐을 때는 2개로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우극한 절칸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0에 대한 우극한은 뭐가 되겠어? 0에 대한 우극한은 뭐가 되겠어? 0보다 큰 쪽이니까 3이겠죠. 오케이? k보다 큰 쪽에서는 몇 개가 요거는 2개가 되겠지. 3-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k를 넣었을 때 3을 곱해서 뭐 얼마 1이 될 수 있는 값을 구해주시게 된다고 하면 3분의 2가 될 거기 때문에 k는 3분의 2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얘들아 나는 이 문제를 알고 있는 문제고 다 그려야 되는 방법을 다 알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나는 얘들아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이잖니? 그러니까 딱 보면 딱 나온다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마지막 문제 심지어 논술형 3번이었어. 시간이 안 그래도 부족해. 정상적으로 풀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걸 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백운고에서 알려준 문제라서 백운고 학생들 작년에 봤을 때는 다 보고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죠?